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12월 18일 뉴스 특징주 시간으로서요, 금일 새롭게 나온 종목별 리포트라든지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B하이텍 내년 사상 최대 실적 전망에서요, 목표가 상향 긍정적인 보고서죠. 최근 반도체 관련 장비라든지 소재주 상당히 강한 상승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도요, 한 5종목 있습니다. 같이 진단하는 시간을 갖고요. 두 번째는 이노 와이어리스 했어요. 글로벌 5G 투자 확대로 실적 성장 본격화해서 KB증권 나왔죠. 통신 장비 업체죠. 같이 한번 우리 RF텍이라든지 RFHIC 같이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갖고요. 다음 스마트폰 관련주죠. 하이비전 시스템 신규 3D 센싱 모듈 채택으로 재도약 하나증권이에요. 자, 스마트폰 내년 2월 한 중순경에 갤럭시 S 11 시리즈가 나온다 그랬죠. 거기에 따른 부품주들 한번 흐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관련주 갤럭시 폴드 포함해서요, 지금 한 종목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한 2종목 정도 새롭게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솔브레인 반도체 부문 내년 실적 경인한다 해서 목표가 상향이 있죠. 이것도 반도체 소재 쪽이에요.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5G 및 폴더 부품 효과로 고성장 가능 KTB증권이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DB하이텍 내년 사상 최대 실적 전망에서 목표가 상향. 내용 보면요. 8인치 바운드리 수요 증가로 내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예, 내년 매출액이 한 1,900억 정도, 그래서 한 올해보다 한 6.1% 정도 증가할 걸로 보이고, 이렇게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배경 보면은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에 의한 중장기 8인치 수요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실적이 크게 좋아진다는 내용이에요.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아요. 영업이익이 한 78% 증가한 460억, 그쵸? 기존에 한 400억 조금 못 미치는 398억을 전망을 했는데 460억까지 실적 좋고, 그렇기 때문에 DB하이텍 주가가 지금 훨훨 날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차트 한번 보고요. 먼저 솔브레인 반도체 부분 내년 실적 견인한다 해서 목표가 상향. 반도체 업황 개선 및 소재 국산화 효과가 디스플레이 부분 둔화 효과보다 더 클 것이라면 내년에도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한 7% 늘어나서 한 1911억이죠 정도 기록할 걸로 전망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솔브레인의 실적이 증가한 배경 보면 디스플레이 부분의 둔화와 반도체 부분의 개선이 내년도 솔브레인의 실적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우선 디스플레이 실적에 대해 그는 이 OLED 설비 증가 영향을 일부 받을 것이라면서도요, 이 LCD 설비 축소에 따른 유기 재료 매출 감소와 스마트폰 업체들이 유리기판 능동형 OLED죠 채택료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 영향은 더 클 것이다라는 그런 설명이에요. 그렇지만은 반도체 부분은 실적 향상이 예상된다는 설명이죠. 일단 방향이 잡힌 소재 국산화와 고객사들의 설비 투자 재개 등 동사 가동률 상승에 따른 반도체 부문 실적 개선이 크게 더 이끌 것이다 라는 얘기하면서, 전반적으로 한쪽 부분은 조금 실적이 부진하지만 반도체 부분에서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면서 전체 실적을 견인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오늘 주가 움직임 어떻게 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B하이텍이죠. DB하이텍. 자, 오늘도 850원 상승한 26,650원 끝났어요. 자, 거래량 보면은 조금 과열된 그런 모습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어제 거래량도 한 310만 주, 오늘도 228만 주, 그죠? 단기적인 조정. 특히 오늘 같은 날도요, 보면은 이 저점, 마이너스도 나왔었죠? 마이너스 한 3.4%, 그죠?
이것이 이제 장중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좀 부담스럽다. 이 DB 하이텍 조금 경계심을 가져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조금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한 30%나 뭐 50% 정도 한번 팔아줬다가 좀 조정 한번 받으면 재매수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요. 뭐 수급적인 사항은 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뭐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어제보다 좀 매수세는 좀 떨어졌죠. 예, 외국인들 오늘 26만 주, 어제는 62만 주 샀어요. 예, 이제 그 외국인들이 사는 거를 개인하고 기관들이 한 13만 주 정도 나눠서 팔아주는 그런 모습. 개인들의 매도도 좀 줄어들었죠. 40만 주에서 13만 주, 그렇죠? 이런 판단했을 때 일단 내일 정도 한번 물량 조금 줄여주는 것은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다음 이제 솔브레인. 자, 솔브레인은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네요. 어저께 이제 최근 이제 한 4, 5일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좀 쉴 자리에서 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쉬는 모습도 상당히 좋죠. 오늘 거래량 어제보다 크게 감소하는 모습이에요. 18만 5천 주. 어제 거래량이 43만 주인데 크게 줄어들었죠. 자, 쉬면서도 오늘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오늘도 이어졌다. 개인들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죠. 이런 모습, 뭐, 내일까지 조정은 좀 받는 모습은 나올 것 같아요. 최근에 뭐 한 5일 떴기 때문에 하루 조정은 좀 짧지 않나. 근데 내일 조정이 오늘 저점 수준, 그죠? 이 8만원 선만 유지를 해준다 그러면은 아마 조정은 내일로 마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오늘 분봉, 이게 3분봉인데요. 조금 바닥권에서, 그렇죠? 조정은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하루만 더 받으면은 다시 추가 상승해서 뭐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뭐 물량을 축소할 필요 없이 오히려 끌고 가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뭐 내일 조정권을 이용해서 뭐 신규 매수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12월 6일이죠. 아니 5일날 발표 나왔죠. 예, 삼성전자가 중국의 시안에서 낸드 투자 9조 5천억 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이 목요일서부터 이 장비주들 큰 폭의 상승세 보였죠. 우리가 이제 원익 IPS는 뭐 그전서부터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 그래서 이 장비 업체들 원익 IPS, SDI, 테스, 유진테크, 그리고 LOT 백금. LOT 백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진공 펌프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유니셈 반도체 증장 및 식각 공정인데 얘는 가스 제거하는 장비를 만들고요. PSK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인 이 드라이 스트립. 이게 이제 포토레지스터 찌꺼기를 처리하는 업체인데 이 장비인데 이 글로벌 1위라고 그랬죠. 상당히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우리 이제 원익 IPS를 그 발표 나기 전서부터 계속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원익 IPS 그리고 또 한 종목 보라는데면 요 지금 7개 종목이 있죠. 유진테크 한번 요 두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익 IPS. 자, 원익 IPS. 자, 오늘 조금 이제 쉬어갔네요. 700원 하락한 35,000원이죠. 그러니까 지난 고점 수준 왔으니까 당연히 실자리에서 쉬어가는데 글쎄요, 뭐 조정. 아마 요 갭으로 상승했던 가격대, 그러니까 요 저점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죠? 예, 한 34,000원 정도 수준이네요. 그죠? 예, 여기다가 33,900원이니까. 뭐, 조정이 아마 33,000원 후반대에서 34,000원 정도. 그 정도 수준까지 뭐 조정을 내일 정도 받는다 해도, 추가 조정은 조금 그렇게 깊지도 않을 것 같고, 기간도 길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지난, 우리가 OLED 투자 탕정이 13조, 지난 9월 24일 날 뉴스가 됐고, 공식 발표는 10월 10날 됐었죠. 그때보다 지금이 이 9조 5천억이 더 시장의 영향이 크다 해서 기간적으로 그때는 6년, 지금은 2년. 그래서 이 조정이 깊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설명에서 원익 IPS 뭐 내일 하루 조정 34,000원 내외에서는 조정이 마무리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유진테크. 자, 유진테크는 오늘 조정 위아래 긴 꼬리를 달아줬죠. 그렇죠? 거래도 오히려 증가해서 31만 주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오늘 고가가 3%, 저가가 2.8%. 그러니까 위아래 긴 꼬리를 달면서 오늘 시초가 수준 그런 모습이죠. 당연히 이 종목도 지난 고점 수준에서 당연히 지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거래량 좀 증가하고 개인들의 매도도 크게 증가를 해주는 추세. 좋은 모습이죠. 이게 이제 3분봉인데, 뭐, 3분봉 봐서는 뭐 큰 특징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좋은 모습이다. 아마 전체적으로 이 장비주들 좀 조정이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뭐 내일 정도 수준에서는 뭐 다들 마무리되고 추가적인 상승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장비주 하나 더 볼까요? 이어 보는 거 PSK. 자, PSK도 한 나흘 연속 크게 주가가 올라가더니 오늘 아침서부터 마이너스, 초가부터 마이너스네 했죠? 그래서 종가도 550원 하락한 21,300원에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이 PS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까지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어서 아마 이런 조정받으면 아마 2만원 정도, 그렇죠? 지난 역사적인 고점이 한 2만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요번에 2만원 정도까지만 뭐 밀려서 조정이 좀 마무리되지 않나 해서 뭐 전반적인 장비주들 조정이 받았는데 조정은 깊지 않을 것 같다. 우리는 이제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익 IPS, 유진테크를 조금 더 나아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증권 강연회 홍보인데요. 12월 22일 이번 주 일요일이죠. 오후 2시서부터 5시, 장소는 청담동에 있는 리베라 호텔 2층 샤모니홀이죠. 참가비는 2만원이에요. 주교재 외에 또 특별 교재를 제공을 하니까요. 유튜브 참석자들은 접수하실 때 유튜브 방송을 보고 갔다라고요.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죠. 우리가 이제 종목 진단을 해드리니까요. 좀 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강의 시작 한 3, 40분 좀 일찍 오셔서요. 직원들하고 한번 상담을 받아줬던다. 왜냐하면 유튜브 방송은 뭐 이게 일방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듣기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 종목을 좋게 보고 있는데 그 종목에서 많이 궁금하다. 그러면 직접 와서 상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석을 해 주시고요. 이것도 이제 반도체죠.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하모니 관심주에 포함된 종목이에요. 이오테크닉스 레이저 장비 업체라 그랬죠. 좋은 모습. 그리고 이제 힘스 뭐 계속적으로 이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우리 하모니 관심주 종목이 뭐 이게 수시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힘스는 이제 이 OLED 제조 관련 마스크 공정 및 글라스 검사 공정 장비 제조업체예요. 3분기 실적도 조금 흑자 전환됐고, 그렇죠? 4분기도 20억 전망. 그래서 전체적으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내년 영업이익도 힘스 같은 경우에요. 한 246억. 올해가 한 100억 정도 전망을 해요. 그러면 내년 실적 상당히 좋아진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뭐 이오테크니스도 일단요. 이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술 레이저 장비죠. 어닐링 장비, 그리고 드릴링 장비가 지금 특히 이제 드릴링 장비 같은 경우는 어닐링 장비죠. 이미 지금 삼성전자에 한 50억 하는 고가 장비인데 지금 테스트 과정에 있다그랬죠. 그렇게 되면은 뭐 아무 이상 없으면은 테스트에서 통과가 되면은 바로 발주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한번 주가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자, 이오테크닉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 저항선 21선은 맞고 빠지고 했다. 이 돌파하고 좀 안착해주는 모습이죠. 오늘 거래량 10만 주 크게 다시 감소를 해주고, 근데 감소하면서 주가는 보합으로 마감이 됐지만은 개인들의 매도죠. 요것도 내일 마이너스권 나오면은 한번 잡아보면다 뭐 크게 빠질 폭은 없지 않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오테크닉스 상당히 좋은 그런 움직임 보이고 있고, 다음은 힘스. 힘스를 이번에 고점 돌파한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이제 박스권 다시 상당. 이것이 이제 한 3달 동안, 그동안에 이제 22,000원과 그리고 27,000원에 박스권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번에 잘 모습 만들고 있고, 그렇죠? 내일 정도 수준에서 뭐 치고 나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장비들 업체처럼 뭐 하루 정도 내일 더 받고 치고 가든지, 그렇죠? 고점 돌파가 예상이 된다 해서 갖고 계시는 분들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SNS 때 우리가 지금 이 반도체 관련주에선 종목이 상당히 지금 하모니에 많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SNS 때도 지금 크게 올라가고,
어제 오늘 좀 이틀 조금 소강 상태예요. 150원 상승한 11,850원. 거래량도 어제보다 증가했죠? 치고 나가는 그런 다시 모습을 만들고 있다. 뭐 새로 사는 거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SNS 때. 하지만은 갖고 계시는 분들은 끌고 가야겠죠. 어차피 지금 시장 흐름이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관련주, 그죠? 그쪽에 지금 돈을 많이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예단해서 이 정도면은 다 오지 않았나 해서 매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끌고 가는 것이. 그래서 나중에 21선을 깨졌다가 다시 재돌파 못했을 때 판다든지 아니면 거래량이 크게 과열됐을 때, 오히려 매도하는 것이 지금 예단해서 매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해서 SNS 때 그냥 갖고만 끌고 가자. 새롭게 좀 편입하는 것은 가격대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ENF 테크놀로지요. ENF 테크놀로지. ENF 테크놀로지 오늘 450원 상승한 27,250원 그렇죠? 자, 전일 고점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거래량도 25만 좀 적당합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이제 가열 기미에서 지금 추격 매수 못하고 조금 이제 쉬어가는 모습. 이게 내일 떠서 28,000원 이상 올라갔다가 한번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던지 아무튼 지금들 우리 장비주라든지 아니면 이런 소재주라든지 이런 종목들 지금 조금 과열된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조금 쉬어가는 모습은 예상된다. 이미 장비주도 좀 쉬어가는 종목도 있고 좀 더 강한 종목도 있고 이 소재들도 그러한 관점으로 봐달라라는 말씀에서 이번 저쪽에 나온다고 해도 오히려 저는 끌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ENF 테크놀로지 SNS텍, 그죠? 이 SNS텍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노광 공정의 핵심 재료인 포토 마스크의 원재료를 이 블랙 마스크를 제조하는 업체죠. 그리고 이제 ENF 테크놀로지는 이 반도체 포코 레지스트용의 핵심 원료인 화인 케미칼을 제조 판매하는 그런 회사고요. 둘 다 상당히 좋은 그렇게 이제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계열사가 이 삼성물산에서 중국산 불산을 수입해서 가공해서 삼성전자 국산화 수혜주죠. 일본에 수출 제한 그런 수혜. 그리고 이제 이 비메모리 분야죠.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의 공정용 케미칼 소재를 공급할 전망이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다른 재료들 그리고 이제 시장 흐름도 맞고 그렇죠. 전체적인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가 또 반도체 종목 하나 더 있죠. 실리콘웍스 이제 요거는 설계하는 회사예요. 펜기스 회사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아까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회사고 오늘 이제 펜리스 회사인데 꾸준히 상승 모습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요거는 한번 4만 원 넘어가 내일이 됐던 모레가 됐던 일단 한번 4만 원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단기주로 좀 들어갔기 때문에 한번 제외를 하겠습니다만 왜냐면은 너무 완만하게 그러니까 상승폭이 너무 둔화되죠. 그렇죠? 최근에 이 반도체 관련주도 상당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200원, 그러니까 0.5%, 1.7%, 1%, 2.5, 그죠? 좀 탄력이 약하다 그래서 내일 4만원 넘선에서 일단은 우리 포트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모니 관심주죠. 한 20종목 되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많은 것이 이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 당연히 포함되죠. 시장의 중심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ENF 테크놀로지, SNS텍, 힘스, 그렇죠? 그리고 실리콘웍스, 그러니까 총 6종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핸드폰 부분은 지금 이 BH 지금 한 종목만 있죠? 그리고 통신 장비 2종목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 스마트폰 관련주 종목 2종목을 우리가 조금 추가를 할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그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기네요. 5G 이노와이어리스 글로벌 5G 투자 확대로 실적 성장 본격화해서 케이프증권에서 나왔어요. 내년부터 5G 투자로 통신 TNM 장비, 그러니까 이게 기지국을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기 위한 장비라고 하네요. 그래서 실적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이 보면 내년에 이 일본향 아까 말한 이 기지국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기 위한 장비가 매출 효과로 이노와이어스의 4분기 실적은
기대치를 상회할 거다라는 내용인데,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저기 46억 정도라 그러죠. 한 93% 증가를 한다. 그래서 기대치도 33억인데 상당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내년의 실적도 상당히 좋죠. 영업이익 335억, 올해보다 114% 증가할 걸로 보는데, 그렇게 실적이 증가하는 배경 보면은 2020년 일본 도쿄올림픽을 전후로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5G 시장을 선도하는 국가들의 투자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이 기지국을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기 위한 장비인 이 TNM이 장비는 5G 네트워크 투자 전에 수요가 시작되는 특성이 있어서 주문량은 내년 상반기부터 크게 증가할 거다.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통신점이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전에 먼저 이 장비를 구입을 한다는 얘기죠. 실적이 크게 남들보다 빠르게 이어진다라는 상당히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노 와이어스 상당히 좋은 종목이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5G 종목, 그죠? 우리가 이제 이 하모니 관심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RFHIC 그리고 RF텍 있죠? 이제 RFHIC는 지라갈륨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회사예요. 예, 주로 이제 중국 화웨이발 수출 비중이 크고, 또 요번에 내년부터 이제 삼성전자에 납품을 시작이 전망이 된다 그랬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화웨이가 일본이라든지 미국에 진출을 못하죠. 제재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에서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미국에 벌써 한 3군데, 일본에 1군데 통신사하고 계약도 이미 맺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여타 나라들도 상당히 지금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출이 나오면은 당연히 거기에 납품하는 RFHIC도 실적이 덩달아 좋아지고, 또 중국도 이 중국 시장 내 이 동비 1위 업체인 이 화웨이가 5G 상용화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했죠. 거기에 따른 수혜도 나온다. 올해 화웨이발 매출이 한 450억 정도인데 내년에는 1100억, 내후년에는 한 2천억까지 증가. 실적 크게 지금 여타 증권사마다 나오는 보고서 보면은 4분기 실적, 3분기는 적자 나왔어요. 4분기 실적도 크게 개선이 안 되지만 내년에 최소 2배 이상 다 좋아진다는 것이 공통된 전망이다 해서 실적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RF텍은 이제 이것도 삼성전자의 안테나 쪽을 이제 납품하는 그런 회사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새롭게 이 제약 쪽이죠. 의약품 회사를 필러를 인수를 해서 거기에 따른 매출도 크게 증가하면서 실적을 견인을 할 거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뭐 OE솔루션, 그리고 KMW, HFR, 그쵸? HFR은 프론토, 일본에 지금 진출을 지금 계약권이 거의 좀 눈앞에 다가왔다 그러죠. 뭐 KMW도 그렇고 OE솔루션도 뭐 중국 진출을 위해서 지금 이 광트랜시포 50기가 BPS죠. 지금 테스트가 좀 하고 있다 그래요. 지금 제품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내년부터 매출 증가 한번 우리 종목 위주로 한번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새롭게 나온 뉴스들은 없네. RFHIC. 자, 그냥 뭐 쉬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바닥을 확인하고 점차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과정 중에 있다. 그래서 뭐 더 빠질 건 없고, 뭐 갖고 있으면 있는 동안 시간을 길게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수익은 계속적으로 쌓이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RFHIC, 우리 하모니 관심주의 전략주로 포함될 정도로 내년에 실적이라든지 주가 상승을 크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RF텍. 자, RF텍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저는 만약에 이 종목은 우리가 이것도 이제 단기 관심주에 들어갔는데 지금 다른 종목보다 조금 탄력이 약하지만 뭐 빠진 폭이 없고 상당히 안정적이죠. 자, 한번 툭툭 이 실적 상당히 내년에 상당히 좋아져요. 지난 언제죠? 한번 실적 부분 상당히 좋아진다는데 한번 치고 나가려다 한번 실패해서 물량 꼬임을 지금 풀어 중인데, 지금 거래량도 좀 작죠, 그렇죠? 27만 주 평균 거래량이 하얘요. 최소한 뭐 한 7, 80만 주 한번 크게 터져주면은, 그렇죠? 최근에 주가 움직임 보시면 뭐 0. 몇 프로, 최고 많이 올라간 것이 등락했던 것이 2.8%네요, 그렇죠? 그쵸. 계속적으로 상당히 주가 변동성이 작아지면서 신형 균형점이 맞추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뭐 지난 11월 13일에 5%, 그때가 거래량이 130만 주 나왔네요. 그러면 크게 올라가려면 이제 첫날은 한번 한 80만 주 내면서 8,000원대 회복하고, 그 다음 날은
만주 넘어가면서 뭐 이제 뭐 8,300원, 400원 쭉쭉 뻗어가는 모습. 그러면 한 3일째 되는 날 한번 정리를 해주면 뭐 최소 못 가도 뭐 8,500원 정도 수준에서는 뭐 할게 조만간 나오고, 오늘 주가 움직임도 변동성이 상당히 작아지죠. 오늘 고가가 1.5%, 저가가 1.1%. 오늘 하루 종일 움직임 폭이 2.8%도 안 돼요. 그렇죠? 누가 주가 관리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거의 움직일 시기 됐다.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최근엔 장이요, 내가 노력한 만큼 수익이 발생하는 장이라 그랬어요. RFT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뇨. 그래서 조금 거의 임박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HFR. 자, HFR 오늘 조금 치고 나가다가 좀 주춤하는데 조금 물량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안 좋은, 개인들이 한 38,000주 샀네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팔고 그제도 그렇고. 그렇죠? 조금 그냥 정고점 오면서 조금 매물 압박을 받는 모습이다 해서 조금 요 종목도 뭐 경계심은 갖자란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뭐 오일솔루션도 뭐 거의 비슷한 모습일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장기선 계속적으로 돌파를 못 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이제 돌파가 되면 아마 쉽게 6만원 선까지는 아마 쉽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된다서, 그리고 이제 KMW, KMW도 같은 맥락. 그러니까 5G 원체 지금 반도체 장비라든지 소재가 강한 상승을 보면서 돈을 모든 것을 쭉 빨아들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타 종목도 좀 조정을 받는 있는 그런 모습인데, 뭐 저는 이제 저 장비주 소재주 조금 조정을 이제 오늘 일부 나왔고 이제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조정 받으면은 아마 이 5G 상승 가능하다 해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 5G 아까 말한 RF텍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죠. 하이비전 시스템 신규 3D 센싱 모듈 채택으로 재도약해서 나왔어요. 이 내용 보면은 좀 좋은 내용이 있는데, 이 하이비전 시스템은 2017년과 18년에 북미 고객사 향 검사 장비 확대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2019년에는 고객사의 추가 투자 부재로 부진했으나 2020년에는 고객사의 신규 3D 센싱 모듈 채택으로 재성장이 기대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2020년에는 북미 고객사의 멀티 카메라 트렌드가 지속될 뿐 아니라 태블릿 PC 및 스마트폰향 TOF의 신규 채택이 기대된다면서 국내 고객사의 카메라 협력사 및 중화 고객향 매출 확대도 실적 성장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멀티 카메라 전면 3D 센싱 채택이 본격화된 2017년 수준 이상의 실적이 재성장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2017년과 18년에 최대 실적이 나타나서 한번 주가 움직임 봐야겠죠. 하이비전 시스템. 자, 한번 월봉으로 이렇게 길게 봐야죠. 2017년 주가 어떻게 움직였죠? 2017년에 또 18년까지 몇백 오른 겁니까 이게? 저점 따지면은 한 뭐 6종에 한 번 7,000원 잡고 넉넉하게요. 7,000원이 22,000원까지 한 3배 정도 오른 거죠.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2017년 수준 실적이 재성장이 기대된다 했죠.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 하면 한번 끼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또 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좋은 모습 기대가 됐는데, 일단은 이제 전고점 수준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한 일주일 넘게 행보를 해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반도체 장비 소재 쪽에 너무 강하다 보니까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어서 하이비전 시스템 우리가 예전에 한번 넣었다가 다 뺐어요. 근데 다시 한번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내일 오전에 보면서 편입을 하겠다라뇨. 상당히 내용도 좋고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오른쪽 이제 3D 센서 쪽이죠. 관련주 하이비전 시스템 나무가 좋은 모습이죠. 옵트론텍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뭐 어떤 미국 모건 스탠리 쪽에서 한 120만 주 상당히 많이 미쳤는데, 오히려 그날서부터 지금 주가가 꺾여요. 회사가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빠질 만큼 빠져서 물량이 제대로 다 풀리면 그때부터 움직이겠죠. 그 타이밍 계속적으로 노리고 있어요. 제가 보고 있으니까는 좀 움직임이 괜찮다 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다음 이제 액트로,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면 어제죠, 액트로 말씀드린 게. 액트로, 그러니까 이 갤럭시 S11에 요번에 새롭게 장착되는 것이 이제 이 카메라 쪽에 폴디즘이라 했어요. 광학별로 5배 정도로 늘린다 그러죠. 높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카메라 모듈을 이게 앞으로
뺏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눕힌다 그러죠. 가로로 눕히는 방식으로 첩정 거리를 확보하고 프리즘의 빛의 방향을 굴절시켜 고배열을 가능케 한다 하는데 이 액트로가 이 신규 제품인 폴디디즘 액추에이터의 매출액이 본격적으로 발생을 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갤럭시 S11이 2월 달에 출시할 예정인데 거기에 새롭게 장착되는 거에 이 액트로가 납품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부분. 그러면 한번 차트 모양 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트로. 자, 액트로 어저께 치고 나갈 자리에서 좀 못 쳤어요. 그렇죠? 그리고 조정받고 오늘은 당연히 밀리는 모습인데 조금 우리가 수급이 오늘 어제도 그렇고 최근 나흘 동안에 이 개인들의 좀 매수가 눈에 띄려면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21선은 계속 올라오니까는 이 종목은 한 20일 정도 선은, 그러니까는 뭐 가격 대상으로 보면 한 13,000원 초반대, 그쵸? 지금 14,000원이니까는 21선 올라오고, 그러니까 21선 전후 정도 수준에서는 한번 액트로도 우리가 하모니 관심주에 편입할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3D 센서 쪽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녹스 첨단 소지죠. 5G 폴더폰 효과로 고성장 가능해서요. 2020년에는 유기발광, 다이오드, 5G, 폴더폰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 발전에 힘입어 전 부분에 걸친 실적 성장이 가능할 걸로 전망된다라는 내용이죠. 이게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가 보면은 이제 TV와 모바일 그리고 모바일 OLED에 사용되는 필름인 이 이놀레드와 그리고 고급 스마트폰용 핵심 필름인 스마트 플렉스와 반도체 필름 이노셈 등으로 나눈다라는 내용이죠. 매출을 보면은 이제 올해 영업이익이 한 450억으로서 작년 대비해서 한 17% 증가를 할 것으로 실적 부분도 상당히 좋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이걸 뭐 회사가 계속적으로 좋아진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이녹스 첨단 소재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조금 이제 회복하는 국면이죠. 자, 오늘 한 600원 하락한 51,400원. 근데 뭐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그런 차트 움직임은 아니네요. 그렇죠? 아직은 이 종목은 그냥 지켜만 보고 그냥 우리 편입에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진단하고 우리 하모니 관심주하고 뉴스 특징적 분석을 알아봤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